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또 말씀드려야겠죠. 주식 매매 다이어리 일지 QR코드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제 왼쪽에 보시면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 갖다 대시면 구매 사이트 이동되니까요. 꼭 써보시면은 후회하실 일이 없을 거다라고 좀 전달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아마 공감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많이 올려줬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올라가긴 했을 겁니다만 뭐 삼성전자 7%, 하이닉스 8%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또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뻔한 대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 보입니다. 저는 계속. 저는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는 거는 저랑은 좀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편안한 선택을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는 비중에 꼭 담아 놓으셔라. 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이 친구들부터 갈 거다라는 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보여줬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내내 월요일부터 보여줬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가 그러면은 다시 또 내려올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려오면 또 사야지? 그럼 또 못 사십니다. 우리 지금 2주 동안 제가 반도체는 여러분들 비중에 꼭 담아가세요. 그리고 현금은 어느 정도 적정치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3주째예요. 3주치. 3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대로 못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만의 리듬과 공식을 꼭 짜가면서 시장을 이겨 나가셔야 된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등으로 인한 사이드카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이어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리사수 CEO라고 아시죠? AMD. AMD가 어떤 회사냐면 엔비디아랑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잖아요. AMD도 GPU를 만듭니다. 똑같이 게임 GPU, 뭐 AI 데이터 센터 GPU.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방안이 처음이에요. 방안이 처음이고 만나는 업체가 일단은 네이버랑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네이버한테는 일단 뭐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본인들의 물건을 팔려고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삼성전자의 주총장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파운드리 사업부를 만나네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가 많이 갈 때 파운드리 쪽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소부장들이 또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기판을 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AMD 리사수가 방문을 하면서 주초에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GTC로 갔고 아마도 내일부터는 이 AMD에 대한 테마가 어느 정도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했다더라. 아니면 뭐 AMD의 GPU 쪽에 파운드리를 뭐 삼성전자한테 맡겼다더라. 그럼 삼성전자 대박인 거예요. 네, 아직 그런 뉴스까지는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엔비디아 젠슨왕도 한국에 오고 리사수도 한국에 온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고 아니면 HBM을 만들어주는 거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AI 데이터 센터 AI 쪽의 테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다.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또 의도치 않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편안한 선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3월 초반에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또 다시 반면교사 삼아서 또 사야지 라는 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못 사실 거예요.
예, 항상 고민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오늘 매수를 못 하셨으면 다음에는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월 초는 어떻게 보면 박앤 세일이었어요. 예, 일단은 이런 세계적인 AI 쪽에 대해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의 목적은 다 똑같았다. 반도체.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 물론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란 사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팩트를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쟁을 잊은 듯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본시장은 원래 정말 냉철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현 정부는 진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면 바로 돈을 못 찾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금 제도라는 건데 뭐 어떠한 이자가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증권가에 들어가는 돈이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출금도 이틀이 걸리는 건데 오늘 이제 자본시장 간담회라고 하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뉴스만 좀 보다 보니까 매도하고 출금 이틀 뒤에 하는 것도 조정하겠대요. 이게 바로 돈을 찾는 거하고요, 여러분들. 이틀 뒤에 돈을 찾는 거하고 굉장히 큽니다, 이게. 특히나 단기적인 자금들, 예, 단기적인 자금들은 더 붙을 수가 있겠죠. 물론 단기적인 자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단기적인 자금이 그렇게 또 시장에 와르륵 붙어주면 시장은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대금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주식시장에 방지턱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거는 일단은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뭐 반도체가 더 올라갈 거다, 뭐 제약바이오가 더 올라갈 거다, 그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더 올라가긴 하겠구나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진심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원래 사실은 이 맨 마지막 이슈를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요거를 좀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미국의 대테러 센터라는 게 있어요. 미국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장이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자기는 업무를 수행을 못한대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보통은 억지스러운 정책과 억지스러운 전쟁 통해 항상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 그럼 보통 이런 일들이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하다 보면 억지로 지금 진행하던 일들이 보통은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대테러 센터 국장이 그냥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 시장을 보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에 뭐 도와달라라는 그 뉴스를 얘기하면서 이란이 지금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가슴 아프게 얘기했잖아요. 이분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직접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지금 사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번 주가 전쟁이 뭐 휴전이 됐던 종전이 됐던 클라이막스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시장만 생각하자면 이게 종전이나 휴전이 일어나면 이제는 시장의 조정기는 끝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을 보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볼게요. 예, 약세업종은 제가 수정을 안 했어요.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뭔가요? 지금 딱 보시면 시장은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냉철하고요. 언제나 시장은 옳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해운 쪽 약세부터 보면 해운, 어제 제가 이제 흥하해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운, 방산, 비료 다 전쟁 수혜주였죠.
근데 이런 종목 하지 말라 그랬죠. 방산 빼고 해운 비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시장은 전쟁이 끝나서 얘네들이 다 시세를 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강세를 볼게요. 자, 강세. 반도체랑 기판을 빼고 석유화학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납타 가격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원유를 들어오지 못해서 석유화학, 특히나 플라스틱이라든지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런 정제 시설이 멈춰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주들이 당연히 피해주죠. 그러니까 엄청 떨어졌는데 오늘 강세 들어왔죠. 시장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건설은 왜 올랐을까? 대형건설. 대형건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오른지 아세요? 중동에 특화되어 있는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재건 이슈가 붙어가지고 건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야 오늘 뭐 리사수도 있고 뭐 주총장도 있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기판은 제가 어저께 정말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고 꼭 보자고. 근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 기판 빼면 지금 전쟁이 끝난 것처럼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아,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매수하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현금을 제가 10%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상황을 지켜보고 시장이 안정되면 들어가도 된다고요.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을 제가 작성을 하면서 시장은 이미 우리보다 항상 옳고 우리보다 항상 빨리 보기 때문에 딱 보면 시장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하기 좋은 그런 시장으로 약간은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너무 시장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거 아니고 다른 게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배아파만 하지 마세요. 시장은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